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뭐 감옥이 됐든 정신병원이 됐든 어느 수용되어 있는 곳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죠. 우리 안성희 소장님께서 알코올 중독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수용되었던 그런 정신병원에서도 탈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에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맺었습니다. 오늘 그 탈출 사건 이후에 그 정신병원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소장님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고참들이 입원한 지 오래되지 않은 우리들을 서둘러 한 병실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이 우르르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집단 탈출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장기 입원에 태우는 기약이 없고 막연한 기다림은 그들에게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집단 탈출을 계획합니다. 이른 시간 아직 병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탈출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1층 가정의학과도 아직 출근 전입니다. 숙직 근무한 보호사 한 명이 병원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2층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숙직 근무한 보호사가 올라올 것이고 그때 환자들이 힘을 합쳐 보호사를 제압하고 병실 자물쇠 키를 빼앗아 문을 열고 탈출하기로 모의했습니다. 마침 비상벨을 누르기도 전에 일찍 출근한 간호사가 2층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힘센 보호사 대신 약한 간호사는 힘으로 제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호사를 옆으로 밀치고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탈출 사건으로 병원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원장이 바뀝니다. 이번에 지만 원장은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을 이수한 유능한 정신과 전문의가 인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간판은 여전히 가정의학과 그대로였습니다. 그 원장이 오고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휘진 시간이 늘고 가끔 알코올 중독에 관한 특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원장으로부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능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남보다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 학업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암기문의 두 줄도 암기할 수 없었습니다. 앞의 한 문장을 암기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곧 암기했던 앞 문장을 잊어버립니다. 원장은 회진 시간에 저와 두 사람을 지목하여 당신들을 암기하려 노력하지 말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금단에 시달리며 아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직전까지 아내와 가족을 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동생과 함께 면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한 금단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제 아내는 원장과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은 제가 술로 몸이 너무 많이 상한 상태이니까 건강 회복되면 퇴원시켜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치매가 되었으니 그냥 데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2달이 지나 금단이 사라지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무섭게 빨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원한 환자들과 암기 속도가 같아진 겁니다.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자 저에게 새 임무가 주어집니다. 빠른 회복으로 정상으로 돌아온 저를 병원 치료팀이 주목한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환자 중 한 사람을 선발하여 그에게 교육을 맡깁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주어진 A의 빅북 몇 줄을 읽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음주 경험담으로 채웁니다. 그것은 참회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음주 영웅담 수준이었습니다. 그 임무가 저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A의 빅북에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실 생활과 중독 경험과 또 빅북이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어진 교재를 이 병원의 노하우라고 외부에 반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낮잠 시간에 시간을 아껴 필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까지 한 것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맡은 김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것이 환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이 병원의 모든 정신의학 서적을 보게 해주라. 가능하면 원장님이 의학 서적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봤는 데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병실에서 공부하며 강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 병원이 생긴 일에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강의 노트가 대대로 후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4개월에 접어들자 퇴원을 생각합니다. 대원의 환자들이 장기 환자들을 제외하고 3개월이면 퇴원을 했습니다. 면회원, 교도소 수용 생활을 하는 죄수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도 우리도 문병이 아닌 면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면회원 아내에게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저 몰래 몇 번 면회를 왔겠지만 저에게는 첫 면회였습니다. 보호자들은 병원의 권유로 가급적 면회를 삼겼습니다. 퇴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병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면회이기 때문에 그날을 못 빠져라 기다립니다. 중독 치료로 술을 끊는 것은 다음 일이고 시급한 것은 병원을 벗어나는 퇴원입니다. 왜? 병원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온 환자들은 꼭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혼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허구한 날 쏘가온 보호자들은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퇴원을 종용합니다. 꼭 술을 끊겠다고 혼자 약속을 하고 그도 안 되면 애원하고 빌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한 환자 보호자들은 원장만 만나고 돌아갑니다. 4개월에 되어 이루어진 첫 면회. 사실 몇 번 온 면회를 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첫 면회에서 저는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아내는 선선히 허락하며 다음 주에 병원비를 치르고 퇴원시키겠다고 돌아갑니다. 왜 그래? 한 주가 긴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퇴원이 물 건너간 겁니다.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잃은 아내가 원망스럽고 또 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이를 믿지 못하다니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환자들은 약속을 어겼으니 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보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술을 딱 끊겠다고 결심했을 때 기분 좋게 퇴원시켜야 술을 끊지 약속을 어겨 어디 술 끝나봐라.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퇴원 후에 실제 심한 구타로 보복을 하거나 보호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단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말합니다. 기분 좋으면 술 끊고 기분 나쁘고 마시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술을 끊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믿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환자들은 이런 지혜를 터득합니다. 보따리 열두부터 돋사에 퇴원한다고. 술 꼭 끊겠다고 약속을 거듭하면서 계속 술을 마셔온 사람들.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술과 바꾸어 마신 알코올 중독자들이 금주 약속을 믿는 바보는 없었습니다. 다수일주일이 지나고 금단기간이 긴 탓에 5개월 만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퇴원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끌려갑니다. 퇴원 당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에게 가장 민망한 것은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비구실도 못하고 남들이 알까 두려운 치욕의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자신에게 심한 자괴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입던 옷을 계속 입으면 병원 또 열라 재발한다는 믿지 못할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환의 대신 평상복을 입게 했었거든요. 아이들 눈앞에 밖으로 나온 저희 눈에 동네 시계포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병원에서 쓰고 남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저는 시계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용 전자시계 2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작은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편의점이 없었거든요. 저는 마치 귀신에 이끌리듯 그 가게로 아무 생각 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서 소주 한 병을 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정말 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도 술을 산 겁니다. 좁은 골목에 들어선 저는 술병 뚜껑을 땄습니다.
그러다 막상 마시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재발한다는 말이 내리를 후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마시던 술인데 이까지 소주 한 병쯤 완샷으로 마셔도 끄떡없던 난데 이까지 소주 반 병쯤 괜찮겠지 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반 병을 마시고 나머지 반 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껌을 사서 씹고 입에 있는 술 냄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소주 반 병을 마셨습니다. 버려야 하는 반 병이 왜 그리 아까운지. 그리고 다시 3일 후 이번에는 갈망이 왔습니다. 마시고 싶은 강한 욕구가 치밀었습니다. 다시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2번씩이나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반 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 병을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반 병을 아내 몰래 마셨습니다. 소위 조절 음주를 시도한 겁니다. 더 마시고 싶은 갈망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가르침이 거짓이었잖아 하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 다시 한 병을 마십니다. 이번에는 더욱 용감해져 소주 한 병을 통째 마십니다. 3번의 음주도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술을 마십니다. 이게 즉 사기입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남에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기칩니다. 그리고 그 사기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마포 병원으로 보내려는 아내에게 애원하여 이번에는 기도원으로 보내집니다. 금주 기도원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적인 기도원이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건전한 기도원이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기도원이었으나 거의 모든 숙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여성들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기간에는 기도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학이 기도원의 성수기였습니다. 초여름으로 기도원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원장님 배려로 조용하고 외진 곳에 큰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무시무시한 금단이 시작됩니다. 깊은 밤 금단으로 잠들지 못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숙소 주위를 맴돌며 기도와 찬송가를 부르는 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빨라집니다. 저도 소리 높여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하면 환청은 잠시 사라집니다. 탈진 상태에서 찬송가를 계속 부를 수 없었습니다. 차오르는 숨을 고르기에 잠시 숨을 멈추면 다시 환청이 시작됩니다. 이런 악순환에 지친 저는 숙소 아래 사무실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제법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목사님으로 보이는 사람을 찾아 저희 증상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은 저희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소위 말하는 축사 기도를 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물러가라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면 다시 금단이 시작됩니다. 낮 시간이면 환시가 시작됩니다. 즉 헛것이 보입니다. 더운 초여름이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합니다. 눈 밖으로 앞산 숲이 눈에 들어옵니다. 멍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숲속에서 저희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비틀거리며 달려나가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런 숨바꼭질이 계속되자 저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릅니다. 나를 놀려? 어디까지 숨나보자. 신문지에 불을 붙여들고 비틀거리며 숲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숲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불에 타 죽기 싫으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도원이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직원들이 저를 제지하고 곧 저희 아내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병원에 끌려갑니다. 재발한 겁니다. 처음 입원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고참들이 우리 신입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훤히 뚫렸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럴런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다고. 그런 제가 그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또 한 달에 않아 재입원하는 동료들, 심지어 3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끌려오는 동료들을 보며 저건 미친놈이다. 생존 같은 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병원 물도 빠지기 전에 또 마시다니 하고 비난하던 제가 그들과 똑같은 짓을 답습하다니. 환자들 앞에서 강의까지 하던 제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병실로 끌려오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제 아내는 잊지 않고 성경을 휴대폰에 넣어줍니다. 그때 망상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창세기 첫 장부터 읽기 시작해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장을 덮으면 그날 아니면 반드시 다음날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달이 흐르고 남다른 각오로 태어나랍니다. 그때도 성경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꼭 끊자. 그 지긋지긋한 술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자. 효도는 못할 망정 연로하신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아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굳은 각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봉사를 결심합니다. AA 12단계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중독자들에게 하는 봉사입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할 때 나도 다시 마시면 저렇게 되지 하며 단지 의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봉사가 결국 나를 돕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봉사는 받들봉 섬길사, 즉 남을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봉사입니다. 이 말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는 꼭 이타적 봉사라는 말을 씁니다. 역전 앞의 악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가 이타적입니다. 봉사에는 이미 자신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타적 봉사가 결국 이자적 봉사, 자신을 이롭게 하는 봉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힘든 단주 생활을 영위하는 단주자들은 애써 후배들에게 메시지 전달로 봉사를 하며 12단계를 실천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술꾼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과언과 실수의 경험담입니다. 그를 듣는 환자들은 누구는 그만큼 안 마셨나? 나도 그만큼 마셨는데 하며 식상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주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라는 봉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단주를 위해 마시는 중독자가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은 마시다 죽는 중독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그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병원은 저희 청을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이 또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진한 다음 주부터 봉사를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중독과 관계된 의학서적을 구입하여 탐독하며 철저히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AA의 빅북을 철저히 연구하여 강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2개월을 넘어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AA에서 첫 3개월이 가장 넘기기 어려운 고비라고 합니다. 그 3개월이 될 무렵 제 말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의지나 결심으로 술을 참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인내력의 한계가 거의 3개월이라는 겁니다.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한 저는 봉사를 위해 병실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원장과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나는 목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나 인사를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시당한 기분, 모욕당한 기분, 배반당한 기분,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가 당신 병원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데 수고한다고 형식적인 인사말이라도 건넬 수 있지 아니한가. 착잡한 감정 상태에서 힘겹게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병원과 인연을 끊습니다. 봉사를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타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